만나면 좋은 친구 MBC. 치과 치료는 미루면 미룰수록 증상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를 악물고 아주 버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치과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의식화 진정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치아 건강 주치 박우현 대표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정형외과 계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걸음걸이나 이런 것만 보고도 아 대충 어디가 안 좋아서 맞습니다. 오셨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치과 같은 경우는 뭔가 인상만 봐도 대충 어디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게 감이 오시나요? 네,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저희. 네. 네. 저희 처음에 환자분을 대면했을 때 저희 얼굴을 못 보는 환자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땀 흘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저분이 치과 오기가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대략 구강 상태가 조금 나쁘지 않을까. 반면에 이제 밝게 웃으면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아주시는 이제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치과에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구강 상태가 좋겠구나. 이제 간접적으로 추측하는데 확실히 다 맞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정도 환자의 인상만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병원 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공포심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 악화된 다음에 찾는 분들 많으십니다. 예.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분들 보면. 예,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치과라 그러면 항상 잠재적으로 다 공포심이 있는데요. 저희들 보는 환자분들 보면 첫 번째 땀 흘리는 분들 저희 보자마자 네. 땀 흘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같이 못 보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두리번두리번이야 그때서야 이제 앉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같이 저랑 보기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 정도로 다양하게 이 치과 공포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치과 공포증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조금은 불안을 해소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의식화 진정법이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도 사실 이 의식화 진정법을 이제 알고부터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부터는 저도 치료에 대해서 많은 자신감을 좀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의식화 진정법을 이제 하고 치과 치료를 하니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먼저 편합니다. 예, 그 정도로 환자분들한테 오늘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병원이란 곳은 항상 가기가 조금 망설여지고 무서운 곳이기도 한 것 물론이죠.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알아볼 치과 같은 경우는 더욱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조금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공포스러운 거죠. 네. 저희가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요. 네. 가기 싫은 병원 순위 그러면 치과가 1번에 거의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저희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항문외과, 치과도 그 중에서 이제 탑을 지키고 있죠. 네. 치과가 이제 가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 시간 비용 말고는 여기 나머지 나 이런 것 중에 호흡 곤란, 또 치과 특유의 냄새, 그리고 입을 또 장시간 오래 벌리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에 소공포를 덮고 하기 때문에 또 폐쇄 공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기계가 치아를 삭제하는 기계 소리, 그리고 또 마취할 때 그 통증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치과에 정말 좀 가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먼저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좀 미루게 됩니다. 예. 나머지 이 마취 주사, 호흡 곤란, 냄새, 폐쇄 공포, 기계 소리, 입 벌리기 이런 것들은 또 치과 공포 그리고 불안을 이렇게 많이 이제 갖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과 치료 미루기로 돼서 이제 결국 구강내가 자꾸 악화되고 적절할 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네.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설명해 주셨던 비용이라든지 내지 뭐 시간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가장 좀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게 바로 말씀하시는 불안, 공포가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좋은 해법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나이가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수면 내시경을 해본 물론이죠. 경험들이 예. 있을 겁니다. 예. 수면 내시경을 하면 저희가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약 들어갑니다 하고 나면 모두 이제 내시경 검사가 끝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치과 치료도 국소 마취, 구강내 국소 마취 하기 전에 먼저 진정법을 시행해서 환자분들이 가수면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모든 치과 진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뭐 지금처럼 불안과 공포에서 좀 자유롭게 치과 진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면 내시경 받을 때처럼 그냥 수면 마취를 한 상태로 잠이 든 상태에서 그 치료가 다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네, 뭐 잠이 든다고 해도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원하는 정도의 뭐 입을 벌려돌라든지 그리고 의사 표현 또 충분히 가능하고 저희 치과 진료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깨어나고 난 다음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뭔가 내시경과 조금 수면 내시경과 좀 비슷한 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수면 내시경 국내 비율이 50에서 75%라고 합니다. 네. 네. 치과 치료 비율은 1% 미만입니다. 치과 치료는 아직 수면으로 진료하는 비율이 적어서 지금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수면 내시경과 치과 치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좌측은 내시경, 우측은 치과 치료입니다. 첫 번째 횟수는 내시경은 1회 검진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마치는데 치과 치료는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2회 이상 다회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시경은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치과 치료는 한 번 하면 30분 이상입니다. 마취하고 마취가 발현되는 시간, 치료하는 시간, 치료 마무리 시간 이렇게요. 그리고 진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시경은 코하고 입으로 양쪽 다 호흡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치과는 입을 치료하기 때문에 구강내를 치료하기 때문에 코로만 호흡이 가능하다. 네.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부분 때문에 진정을 하는 진정 약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진정 심도인데요. 내시경은 조금 비교적 깊은 심도로 깊은 진정을 하고요. 저희 치과 치료는 깊은 진정보다는 얕은 진정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의식화 진정이라는 말도 씁니다. 용어도 네. 씁니다. 진정의 심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아, 그리고 내시경은 당연히 이제 저희 소화기를 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고 치과는 한 4시간 정도 최소 금식이 필요합니다. 진정의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소 진정, 의식화 진정, 깊은 진정, 전신 마취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반적인 수면 내시경 같은 경우는 깊은 진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네. 저희 치과 치료는 저희는 의식화 진정에서 치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치과 치료에 다 가장 적합합니다. 네.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는 저희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걸면 그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네. 또 본인이 또 의사를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치료가 끝나고 나면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의식화 진정이나 깊은 진정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나 훨씬 더 의식화 진정이 치과 치료에 적합하고 좀 안전하다. 예. 그리고 호흡에서 깊은 진정으로 가게 되면 호흡 억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화 진정에서는 호흡 억제가 미미하기 때문에 치과 진료에 적합하다. 결국 코, 입 둘 중에 입을 구강을 치료하는 치과 진료에서는
깊은 진정보다는 거기보다는 조금 얕은 진정으로 네. 치료하는 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치과 어느 치료 정도 설명되신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수면 내시경 하는 그 상태, 환자의 상태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거의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의료진들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좀 차이를 두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한테 적절한 심도로 저희 목적에 맞게 네. 이 심도를 조절하는 거지만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비슷하다. 그냥 가수면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 정도 이해하시는 게 또 별로. 단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코와 입으로 호흡이 가능하고 치과 진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만 호흡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런 그 수면의 상태, 진정의 상태는 내시경이 조금 더 깊은 상태고 네, 네, 그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치과는 조금 더 얕은 상태다 이런 네,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예. 예.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혹시 그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어느 정도 의식을 남겨두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의식과 진정은 치과 치료는 환자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입을 좀 벌려 주셔야 되고 또 입을 좀 다물어 주세요. 고개를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깊은 진정으로 가면 환자분하고 의사소통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의사소통가 가능한 정도의 의식과 진정을 잡는다. 그리고 저희가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로만 숨쉬기 때문에 기도 보호 반사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깊은 진정으로 가면 기도 보호 반사가 억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자분들이 위험한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호흡 억제가 저희 의식과 진정에는 거의 없다. 그리고 약물이 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합병증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종합하면 치과 치료에 적합한 진정 심도는 의식과 진정이다. 깊은 진정보다는 의식과 진정이 치과 치료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내시경 할 때 약간 걱정하시는 게 깊은 진정이라 함에도 약간 혹시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던데 뭐 이런 걱정들을 맞아요. 하시는데 네. 의식이 또 약간 있는 상태면 더 그런 이야기를 혹시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일명 헛소리라고 예. 하죠. 저도 수면 내시경 하면 그런 걱정들을 항상 하는데요. 예. 물론 그렇게 헛소리라고 하시는데 좀 다른 잠꼬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료진들이 이제 그런 경우는 예 하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들은 사소한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술이 있는 거를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어떤 약물, 아까 약물이 살짝 다르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어떤 약물을 쓰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정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수면 내시경 할 때 떠올리시면 비슷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진정제가 약물이 있어야 되겠고요. 간이는 수액을 연결하거든요. 그리고 또 회복제, 그리고 회복 환경, 저희 베드에서 누워서 환자분이 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면 중에 혈압이라든지 맥박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있을 때 응급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장된 상태에서 저희가 의식과 진정법을 한다. 네. 가장 중요한 데 진정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진정제는 저희는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쓰거든요. 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포폴이라는 진정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내시경 할 때도 예. 수면 내시경. 예. 수면 내시경 하는 약제는 프로포폴이고 저희 치과에서는 미다졸람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이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다졸람이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 상대방 전쟁 중에 상대방 포로를 잡아서 네. 신문할 때, 예, 그리고 또 예전에 아주 권위주의 시대 때 이 죄인 신문할 때 네. 쓰던 약제로 개발된 약제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의사소통하고 치과 치료하기에는 더 적합한 약물이라고 보실 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좌우하기에 치과 치료를 함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들 합니다. 치과 치료법 중 의식화 진정법과 치아 건강에 관한 다양한 궁금한 점을 질문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치과 치료법 의식화 진정법을 설명하실 때 미다졸람이라는 약물을 사용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미다졸람이 전쟁 포로나
혹은 범죄자들의 진술 혹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있습니다. 이 마취의 역사와 치과의 역사는 함께한다. 마취의 역사가 사실 그 전신 마취 네. 그리고 국소 마취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나누는데 사실 전신 마취는 요즘 다 익숙하시겠지만 예전에는 국소 마취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이가 아프면 어떻게 뽑았을까? 저희 치통 그렇네요. 참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마취의 역사는 발치의 역사다. 치과 마취 중에 발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치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또 이발소에서 발치하던 그런 사진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이발소에 있는 이발사가 그 외과 의사를 대신했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발전돼서 국소 마취가 마취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 치과 의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취 역사는 치과 역사하고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과거에 이게 마취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술을 다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네. 아.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네. 발치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그래도 아플 것 같은데. 제가 맞습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치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갈이도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갈이가 심한 분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이갈이가 이 일을 좀 마모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갈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조금 옵션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개수를 조금 더 같은 조건에서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개수를 좀 추가로 할 수 있다. 그래야 힘을 좀 견딜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철물, 치아 머리 올릴 때 재료가 제한적입니다. 요즘은 조금 신비적인, 좀 미적인 게 중요하기 네네네. 때문에 치아색으로 많이 가는데 이갈이 있으신 분들은 치아색으로 나는 거는 조금 어금니에 어렵다. 금속성으로 이제 이갈이의 씹는 힘을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금이나 메탈로 네. 하는 거 재료의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지 뭐 임플란트가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갈이를 많이 하게 되면 잇몸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잇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향을 크게 차이가 없다? 없다. 단 깨진다. 치아가 깨질 수 있다. 힘을 꽉 주면 깨질 수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자체가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개수를 추가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 더 해서 이갈이 견디는, 꽉 무는 힘에 견디는 정도로 저희가 임플란트 할 때 제한을 환자분한테 그렇게 드리죠. 치료 계획이 조금 다릅니다. 치아 건강과 치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앞서서도 잠시 그 미다졸람이라고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환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고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다졸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예. 비교를 이제 프로포폴이라는 약제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예. 같습니다. 네. 미다졸람을 쓰는 저희 이유가 이제 호흡을 두 군데 중에 이제 구강으로 못 하니까 예. 코로만 하는 호흡, 저희 치과 치료 중에는 코로만 호흡할 수 있으니까 저희 안전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미다졸람이 프로포폴에 비해서 역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제라 그러면 이해가 쉬울까요? 저희가 약물이 좀 과다 투여됐을 네. 때 해독하는 그런 약물이 미다졸람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프로포폴은 해독할 수 있는 역전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프로포폴인 경우에는 좀 과하게 환자분이 수면 심도가 깊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깨워보거나 모니터링하는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미다졸람은 역전제를 투여해가지고 바로 좀 수면에서 깨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렇지만 미다졸람은 상대적으로 수면의 심도는 얕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에 좀 적합하다. 예, 호흡 억제가 또 따라서 호흡 억제가 적다. 그리고 약물의 이 발현 시간이 미다졸람은 프로포폴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깁니다. 네. 예, 그래서 치과 치료는 내시경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은 한 네. 30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다졸람이 더 치과 치료에 맞다. 그래서 이런 한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프로포폴이라는 약제보다는 미다졸람이 치과 치료에 더 적합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페이지는요? 이건 재미로 저희들
저 시청자분이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네. 대통령은 2000년대 초반까지 대통령은 미다졸람으로 수면 내시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프로포폴이 아니라 네, 미다졸람 예, 예. 그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죠. 예, 이게 저희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는 뭐 국가 기밀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0년까지는 미다졸람으로 내시경을 했다 이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또 네. 응급 상황이 네.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또 깨울 수 있는 그런 네, 네. 저희 진정에 아무리 그래도 미다졸람 약제가 안전하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과용량에서는 좀 심하게 깊은 진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다졸람으로 심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 환자분들한테 최소 용량부터 투여를 합니다. 최소 용량 투여하고 환자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주무시는 분도 있고 안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환자 반응을 보면서 용량을 서서히 추가로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적절한 치료 심도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투약을 하고요. 혹시나 과하게 투여가 됐다. 네. 첫 초기 용량으로 과하게 호흡 억제가 있으면서 심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 역전절을 통해 가지고 또 수면의 심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너무 깊게 주무셔서 환자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걱정하는 게 혹시 너무 좀 깊게 주무시면 사고가 또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걱정을 많이 하실 건데 못 예. 깨어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되실 건데 저희들 미다졸람을 통해서 심도 조절을 수면의 정도를 저희 이렇게 조절하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뭐 대통령도 쓸 정도로 상당히 안전한 약제라고 지금 미다졸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전하다면은 아이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네. 아이 치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소화 진료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 미다졸람은 어른들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미다졸람을 투여하거든요. 애들은 정맥 주사로 하기도 하고 근육 주사로 하기도 하고 비강으로 또 미다졸람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소화니까 전체적인 체중이 적게 나가니까 네. 최소 영양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 치료할 때도 수면으로 저희 미다졸람 약제를 쓰기도 합니다. 네. 방금 뭐 비강이라고 언급은 예. 해주셨습니다만 이 웃음가스 코로 호흡을 통해서 수면에 들어가는 이 방법과는 그러니까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의 심도죠. 심도. 제가 진정의 심도 가지고 계속 프로포폴과 비교를 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예. 최소 진정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네. 보셨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엔토 그러니까 아산화질소 웃음가스는 최소 진정이다. 최소 진정에서 조금 더 과하게 약물이 조금 과하게 반응이 오시는 이제 소아들은 얕은 진정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정의 심도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미다졸람은 뭐 호흡 억제도 이제 거의 없고 또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또 프로포폴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거를 좀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장점만 살려서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그 두 개를 섞어 쓰는 게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섞어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약물이라는 게 저희가 미다졸람의 효과가 1, 프로포폴의 효과가 1이라고 하면 네. 1과 1이 만나면 2가 되지 않습니다. 상승작용이라 그래서 네. 1과 1을 했는데 3으로 간다, 4로 간다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끔씩 사고를 접할 때 대부분 약물을 두 개를 섞어서 혼합해서 써서 그 상승 효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너무 깊은 진정으로 빠져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를 섞어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내시경에 있어서는 이 수면 마취가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만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낯설게 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 과연 이 의식화 진정법은 그럼 모든 치과 질환에 다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모든 케이스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준비했지만 스케일링 잇몸 치료, 네. 두 번째 중치 치료, 세 번째 발치, 그리고 임플란트, 뭐
심지어 뼈이식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치과의 공포라든지 불안이 있으신 분들한테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네. 이 치과 치료 자체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심지어 그냥 간단히 매해 해야 되는 스케일링 정도에도 이 의식화 진정법을 쓸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매 사례마다 한번 짚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치 치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아말감을 여기 보시면 네, 떼내고 이렇게 수복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충치 치료도 물론 지금 가능하고요. 발치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치아 2개가 이제 발치를 했는데 네. 저런 경우도 가능하다. 사랑니 발치 같은 경우는 정말 가기 전부터 두려운 마음이 상당히 큰데 네. 이렇게 의식화 진정법의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수월하게 좀 맞습니다.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플란트입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좀 무서운 마음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이 임플란트도 이렇게 의식화 진정법 속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예. 이 환자분은 앞니가 잇몸이 안 좋으셔서 앞니 4개가 흔들리는 정도가 심해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또 이어서 저 요즘은 임플란트를 첫 번째 치료 옵션으로 잡기 때문에 임플란트 따라서 계획이 있는데 진정법을 이용해서 당일 발치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리고 당일 사진에서 보시면 임플란트 식립이 양쪽에 두께가 이루어진 사진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임플란트도 진정법으로 가능하다. 또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드릴을 또 뼈를 또 깎는다는 이런 공포들 때문에 조금 더 임플란트 환자분들에서 진정법 수면 문의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치에서 임플란트까지 이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면 상태로 네. 일정 없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중간에 이제 말씀이신가요? 깨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예. 저희가 그럴 때는 약물을 좀 추가적으로 깨시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투여해서 저희 일정한 심도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용이하게 하고 예. 환자분은 이제 또 통증을 못 느끼고 공포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 꾸준한 심도를 이어가려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약물을 추가 투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치아를 이렇게 4개를 발치를 했습니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치아 수복을 한 그림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수면을 통하면 당일 치아를 끼우는 날 제외하고는 그 환자분들은 통증이 없이 치료를 계속 이제 이어가실 수 있거든요. 이분은 기존에 타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시고 또 그리고 또 임플란트도 있으시고 또 나머지 치아들이 잇몸이 안 좋아서 오셨는데 지금 이쪽 부분이 이제 뼈가 없어가지고 뼈이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을 하루에 다 치료를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거진 2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통증도 통증이지만 치과 치료를 오래 받으시면 힘들거든요. 네, 네, 턱이 그렇죠. 아프시고 이렇게 오래 있으시면 의식 중에 있고 이런데 하루에 이루어지거든요. 뼈이식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전화기 임플란트인데요. 예. 케이스가 저희들 수면으로 제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 뼈도 녹아 있고 틀니를 쓰시고 해서 한 개 외롭게 남아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또 임플란트를 또 추가적으로 4개 위에 5개 정도 식립하는 것도 또 하루 만에 다 진행이 됐고요. 전화기 임플란트죠. 네. 제가 지금 수면을 할 수 있는 치과 치료에 제한이 없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많이 없죠. 어금니는 거의 없는 상태고 뿌리만 남아 있고 밑에 치아도 별로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치아 발치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임시 치아까지 네. 당일날 한 번에 다 완성되는 거죠. 분명히 횟수는 줄어들지만 네. 이 수면 상태가 깬 다음에 느끼는 통증은 그만큼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수면을 하면 정맥 혈관을 주사를 잡기 때문에 정맥 예. 라인을 잡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진통제도 좀 추가적으로 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할 때는 내복약, 구강 내로 투여하는 약만 드시는데 저희가 수면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맥 주사로 진통제로 바로 놔드리거든요. 그러면
통증에서도 조금 더 좀 편해하시는 걸 많이 느낍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조금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병원에서 신경 치료할 때 잇몸에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마취할 때. 그 정도는 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마취를 하는 상태라면 뭔가 마취과 의사 선생님도 따로 계셔야 되고 막 그런 예. 준비까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저희가 전화 상담으로 왔을 때 환자분들이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가요? 라고 네.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마취 심도 중에 전신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를 하시면서 환자분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전신 마취는 환자 호흡을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저희가 기계로서 장비로 환자 호흡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취과 선생님이 항상 계셔야 되겠지만 네. 저희가 하는 얕은 진정, 의식화 진정에서는 저희가 자발적 호흡이 가능한 정도의 마취 심도를 저희가 하면서 치과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해도 이제 전약 임플란트 같은 거는 뭐 시술 자체만으로도 좀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기 때문에 마취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거여서 약간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령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거는 없을까요? 나이 많은 것 자체가 저희가 수면 진정법을 하는데 금기는 아니다. 오히려 저는 불안해하시는 이게 불안해하거나 하면 이 우리 몸에서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여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저희 기저질환 수면 진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호흡 유지입니다. 네, 지금 꾸준히 말씀드린 호흡 유지인데 천식 그리고 폐질환 있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나머지 고혈압, 당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저희가 환자분 전신질환을 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다니시는 병원에 컨설트를 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진정법을 하려고 하는데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 다니시는 병원에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지금 질문이 계속 좀 불안하다. 혹시나 더 많이 주무시면 안 되냐 이쪽으로 오시는데 약물부터 모니터링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진정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좀 안심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아가 아프기 시작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는 배대환 씨. 그에게 치과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망설여지는 곳이다. 사실 치과라고 하면서 치과에 들어섰을 때 그 장비 소리하고 또 치과 특유의 냄새, 특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입안에 뾰족한 이제 물질이나 좀 빨아당기는 그런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배대환 씨가 선택한 것이 의식화 진정법. 치과 치료에 앞서 환자의 공포심을 줄여줄 진정 약물을 투입한 뒤 환자가 수면 상태에 들면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주무실 때 저희가 진료를 하니까 저희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죠. 좀 시간을 좀 더 천천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환자분이나 저희들이나 다 모두 다 편한 것 같습니다.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또 혈압, 또 호기만 이산화탄소 농도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이분이 호흡이 얼마큼 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 또 나이나 환자분 또 비만도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고려를 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추가적인 이제 장비를 투입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진정법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때문에 미루고 미뤄왔던 충치 치료와 스케일링.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치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치석들 떼는 작업이요. 치석이 제거되고 나면 여기 염증이 이제 사라지니까 치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잠든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
깨고 나니까 치료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예, 앞으로는 치과 진료를 미룰 그럴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의식화 진정법으로 치과 공포증을 줄인 또 한 사람. 70대 임플란트 시술 환자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약해져 치과를 찾는 일이 다반사. 의식화 진정법은 고령의 환자에게 심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 진정에 쓰이는 약물도 최소 용량으로 좀 많이 주무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투여해도 좀 덜 주무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약물을 조절합니다. 한 번 투여했을 때 보통 3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시술이 길어진다 그러면 추가 약물을 투여해서 1시간 이상, 최대한 2시간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산소 투여 중에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저희가 호흡 억제가 좀 일어나서 혈액 중에 산소 농도가 좀 떨어지면 뇌 산소 공급 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 모니터링도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그리고 산소를 계속 투여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의식화 진정법. 시술이 끝이 났더라도 충분한 회복은 필수다. 한결 가벼운 표정의 어르신. 어느 때보다 건강한 미소를 되찾았다. 전자는 임플란트 할 때 힘이 많이 들었는데 수면으로 하고 나니까 자고 나니까 다 했기 때문에 편하고 좋더라고. 의식화 진정법 활용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발치 임플란트 그리고 전악 임플란트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즘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컴퓨터 분석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이 경우에도 의식화 진정법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제한이 없다. 예. 치과 치료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하고 수면 진료의 만남은 이 혁신이다, 치과에서. 특히 치아가 없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혁신이다. 예. 그러면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를 하면, 내비게이션 하면 많은 부분에서 절개하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수면으로 하면 또 환자분들이 통증을 못 느끼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수면으로 진행한다. 이러면 환자가 이제 시술 이후에도 통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예.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치아가 위에는 완전 무치약이라는 상태고요. 밑에는 부분적으로 몇 개 있는데 발치해야 될 치아들 그리고 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당일날 다 진행됐는데요. 지금 이제 임플란트들이 조금 더 평행하게 잘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랑 수면 진료랑 만나면 환자분들한테 많은 양의 진료를 편안하게, 네. 그리고 시술이 끝나고도 통증이 적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많은 진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필요하니까 환자는 2시간 진료, 30분 정도를 저희는 치과 진료에서 적정 시간으로 잡거든요. 네. 30분 정도를 넘어서면 환자분들이 근육도 힘들고 맞아요. 또 심리적 공포도 심하고 네. 여러 가지 또 소공포를 덮고 진료하는 게 있어서 폐쇄가 느끼는 또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수면으로 진료를 하면 시간이 조금 더 편하게 간다. 그리고 또 30분 진료했을 때 이 근육에 오는 좀 불편감들이 네. 이게 수면 상태에서 하시면 조금 더 그걸 연장해도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많은 양의 진료를 하기 힘들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뼈이식도 그렇습니다. 뼈이식은 또 다를 수 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뼈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조금 하얗게 뭔가 조금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이식까지 같이 한 모습을 보거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일련의 이 자료들이 치과 치료에 있어서 수면 진료로 해당하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그래서 치과 치료는 치과 치료고, 치과 치료에 이 도움을 주는 게 수면 진정법이기 때문에 네.
별개로 생각하셔서 대부분의 치과 진료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식화 진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지금 어떤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나요? 네. 시술 전에는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뭐 전신질환 이런 분들 다 체크해서 저희가 이제 가능하니까 이제 치료가 들어갈 거고요. 또 수면이 시행되기 전에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농도 이런 부분들을 시술 전이랑 시술 전 다 체크를 해놓고요. 시술 중에 변화하는 걸 가지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역전제를 투여한다든지 환자분을 좀 급하게 깨운다든지 무엇보다 안전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수면 진정법을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치과의 모든 질환에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반대로 본다면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로 치과 공포증이 너무너무 심한 분들에게는 참 많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네, 정말 제가 치과 치료를 수면으로 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일단 통증이 너무 민감하신 분. 예. 네, 저희도 이 통증도 보면 타고나신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하면 일단 생각하는 게 마취 없이 저희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마취에 대한 불안 공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소공포를 저희가 또 얼굴에 이렇게 가리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폐쇄 공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가리고 있으니까 이 가린 상태에서 공황장애가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 치과 치료가 이제 물이 넘어오면 이렇게 반사가 좀 심하신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수면 진료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꾸역질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수면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또 치과 진료 케이스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한 번에 진료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어서 잦은 내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수면 진료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네. 수면 진료가 항상 다 가능하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수면 진료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연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대학병원이라든지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좀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수면에서 호흡 유지가 가장 중요한데 첫 번째 천식 등 호흡 곤란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비만도 첫 번째랑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과도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또 귀도도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 조금 이런 경우는 저희가 수면으로 진행을 하시면 호흡 곤란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 정맥류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저도 이렇게 가끔 정맥류 확보를 못해서 환자분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상급기관으로 저희가 또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드뭅니다만 약물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물을 미다졸람을 주입하자마자 조금 바이탈이 좀 많이 움직인다거나 네.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불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역전제가 있기 때문에 투여하면 해독이 되니까 네. 안전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저희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이 정도로 상대적 금기 이런 경우는 연기를 좀 한다.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연기를 하든지 또 상위기관으로 의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약물 알레르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네. 보니까 땅콩 알레르기 같은 게 있는 사람들도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연관성 때문일까요? 그게 그 프로포폴에서 이야기가 좀 됩니다. 프로포폴을 만드는 원 재료가 땅콩에서 콩에서 추출물 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네. 땅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이 프로포폴 맞으면 조금 알레르기 반응이 좀 올라온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느끼실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가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없을지, 사전에 유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네, 환자분 유의사항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 저희도 금식이 중요합니다. 저희 수면 내시경에서도 8시간 금식을 기본으로 하는데 예. 저희들도
음식이 위에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제 저희 호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금식, 한 4시간 정도의 금식은 이제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일 아트 금지. 두 번째 부분은 왜 네일 아트가 여기서 나오지? 예. 이런데 저희가 이제 바이탈 체크를 하려고 그러면 손가락에 이렇게 아하. 산소 포화도 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는 좀 금지하셔야 된다. 미리 지우고 오셔야 된다. 그리고 뭐 세 번째 편안한 옷차림 당연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퇴원하실 때, 그러니까 병원에서 나가실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깨었다, 수면에서 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가끔씩 밖에서 사고가 나시는 맞습니다. 경우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자와 동행하셔라. 그리고 더군다나 프로포폴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미다졸람은 회복 속도가 프로포폴에 비해서 더 더딥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자와 동행하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것도 당일 자가 운전은 자제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수술 후에 좀 충분히 쉬어주셨으면 그 다음 일정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치과는 다른 병원보다 연쇄적으로 치료할 것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치과 하면 이제 장시간 동안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니까 턱도 좀 불편하고 약간 부끄러운 느낌. 그 기계음 소리 때문에 공포심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 아프면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징 하던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가기 싫었던 곳이 치과였던 것 같습니다. 주사로 마취를 해서 통증을 없애주는 방법 아닌가요? 저같이 치과 공포증이 심한 사람들한테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랑 의사 둘 다 편할 것 같고 환자도 약간 심리적인 상태적으로 좀 편할 것 같고 의사도 이제 계속 뭐 입 벌리세요 이런 거 안 해도 되니까 둘 다 약간 편한 좀 그런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진정법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신문이나 방송에서 좀 많이 듣기는 했습니다. 주사기 공포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약처럼 먹는 타입은 없나요? 있습니다. 저희가 마취 공포 있으신 분들은 네네. 먹는 약이나 주사약으로 이렇게 진정, 약간 처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 효과가 있는 약물들을 써가지고 공포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의식화 진정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보다 약한 단계에서 진정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치아 건강에 관한 시민분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선생님, 남편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6개월 전에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치아와 잇몸이 너무 약해졌다고 느끼나 봐요. 특히 치은염이 악화되어 음식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좀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내가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의식화 진정으로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아내가 수유 중인데 이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보통 걱정하시는 게 임신 중이라면 네. 사실 태아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이제 받는 동안에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군요. 수유 중이니까 네. 대부분은 약물이 빨리 수면 약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수유 중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수유를 그 당일날 모유는 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수유 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걱정 없이 치료를 하면 되겠군요. 네. 의식화 진정법으로. 네네. 다행입니다. 네. 이번 사연은 따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치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치과 가는 걸 너무 두려워하신다고 해요. 치과를 계속 그래서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잇몸 상태가 안 좋으시고 치아도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의식화 진정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녹내장약을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녹내장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의식화 진정 요법으로 치과 치료가 가능한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 없는 예, 거죠? 문제 없습니다. 네. 녹내장도 전신질환이라기보다는 국소적인 질환으로 그렇겠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전신질환에서는 저희가 이제 의식화 진정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국소질환에서는 진정법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의식화 진정 요법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요, 아이들 또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잘 쓰여질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정법이라는 게 소아 치과 영역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겁이 많은 소아들 그리고
소아장애인 치과에서 시작됐다고. 출발은 거기서 예, 시작했군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치과, 치아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주실까요? 제가 그 환자분들 검진 오시면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예. 치과는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물리적 청결이다. 물리적 청결. 청결. 이게 물리적이란 말이 조금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예. 열심히 닦고 열심히 치실 쓰고 열심히 치간 칫솔 쓰고 저희 치과는 다 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얼만큼 안 귀찮으면 본인 치아를 안 귀찮게 내 치아를 관리하면 내 치아를 오래 쓴다. 이렇게 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양치만 하면 된다. 이게 나이가 들에 따라서 또 임플란트나 이런 보철물이 들어옴에 따라서 치실, 치간 칫솔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물로 이렇게 청결히 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젊었을 때는 식사만으로 건강 유지가 되는데 그 뒤에는 그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그리고 좀 불편하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저희 양치,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그 이어지는 또 불편하면 병원에 와서 검진하고 진료받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치과 공포증 이거 있는 분들은 치과 예약에서부터 진료까지 평균 한 17일 정도 걸리면서 일반인들보다 보통 분들보다 한 5배 또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해요. 네, 사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울리는 게 치과 진료입니다. 네. 너무 두려우신 분들은 오늘 함께 들어본 의식화 진정법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요. 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신 분은요. 치과의 박우현 대표원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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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한 분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치주염이 너무 심해서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전체 다 발치를 해셔야 되는 분이었는데 얼굴 첫인상이라고 그러죠. 첫인상에 좀 어떻게 보면 삶의 이 의욕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도로 치아가 없으니까 대인관계가 좀 힘드시잖아요. 그랬었는데 치료를 하면서 중간 임시 치아 들어가고 최종 치아가 들어가니까 얼굴 색이 변하고 또 메이크업이라 그러죠. 또 화장도 조금 더 짙게 하고 그리고 옷차림도 좋아지고 뭐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참 치과 의사가 참 보람차다. 치아 치료를 통해서 이분의 모든 거에 좀 변했구나. 심리적인 것까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치과를 하면서 사실 그 경제적인 좀 자유를 좀 많이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유를 기회가 되면 남들한테 좀 되돌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환자분들 치료하면서 열심히 보람을 얻고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얻는 경제적 자유로움을 좀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고 싶다. 그런 소소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